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프리뷰 시간이죠. 오늘도 같이 실습을 할 거고요. 자, 퓨전 개발자 스터디 운영 방식의 제일 중요한 내용, 스터디 행동 강령, 타인을 꼭 존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모르면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되죠. 항상 우리 기타브에 있는 PL900의 Q&A 세션에서 항상 거기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출석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12시까지, 오늘 12시까지 출석 체크 앱에서 체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시면 꼭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과정, 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PL900 과정은 여기로 들어가셔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마지막 세션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오늘은 8월 23일이고 내일은 8월 24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가상 트레이닝 데이가 있죠. 우리 2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2시에 꼭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세션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다 들으신 다음에 이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원래 신청해 주셨던 이메일로 바우처 또는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99불 정도 되는 금액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우처를 받으시고 난 후에 그걸로 시험 등록을 꼭 하시고 PL900을 시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에 대한 시험 후기는 우리가 8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자, 링크 그러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인 링크 드릴게요. 오늘 할 내용은요. 자, 위크 6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기본 챗봇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위크 6 내일은 파워 버추얼 트레이닝 그 다음에 무료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꼭 들으셔야지만 등록된 이메일로 바우처가 제공이 된다고 했어요. 시험은 나중에 봐도 되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이번 주에 우리가 다 끝냈으니까 그때 시험을 보고 같이 후기를 공유하면은 훨씬 더 풍성한 내용으로 더 기억에 많이 남겠죠. 네, 사실 시험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긴 하지만 최대한 다음 주까지 보셔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위크 6에서 해줄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소개 내용에 대해서 저스틴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파워 플랫폼의 꽃이죠. 챗봇 만들기. 자, 꽃이긴 한데 상당히 다루는 비중은 작습니다. 꽃이긴 한데 비중은 작고 시험 문제는 한 15% 20% 정도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룰 내용은 없지만 시험에는 또 나름 또 비중 있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지난주에는 파워 BI는 수요가 좀 많아서 그게 한글화가 페이지가 한글화가 됐는데 이건 아직도 영문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그냥 같이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제가 최대한 짧게 끝내고 바로 이제 미나님한테서 새로운 뭔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버추얼 트레이닝 데이 관련해서는 이제 채팅창에다 쭉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미나님께서 이제 중간중간 응대를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소개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챗봇입니다. 챗봇 아시죠? 이제 말 그대로 상품 구매 뭐 이렇게 채팅창에다 옮겨놓으면은 보시 그걸 딱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막 돌려서 내 질문에 대한 인텐트 의도라든가 아니면 그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는 뭔가 이제 쭉 응답을 계속 줘서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챗봇 만들기 하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일단은 사용자의 질문들이 뭐가 될지부터 이제 데이터를 쫙 잡아가지고 그거를 머신러닝을 시킨다든가 하여튼 그 AI 인공지능 봇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또 인터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뭔가 그 어떻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라, 어떻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짜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듯이 한다면은. 근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죠.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싫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모양 자체를 딱히 이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챗봇을 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바일 앱 같은 데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에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쓰시면 돼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근데 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이거라고 막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AI 전문가라든가 그렇죠? 보통 이제 챗봇을 만들려면은 그 AI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어가지고 그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상되는 질문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막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AI 전문가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챗봇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만들 수 있다. 파워 플랫폼이 추구하는 로우 코드, 노 코드의 그 이제 철학과 비슷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챗봇 자체 이제 그게 첫 번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챗봇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템플릿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굉장히 그러니까 100%는 없애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 최대한 줄여서 그러면 사람이 개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네, 그 저희 사람은 그 다른 업무로 이제 돌릴 수가 있잖아요. 다른 업무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비용이 절감이 될 거예요. 이쪽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비용이 완전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거는 그 사람은 예를 들어 9 to 5로 응대를 한다 치지만 이제 보실 경우에는 24/7으로 응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객이 어느 시점에 응대를 해와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아 나가면은 그럼 고객 만족도가 증가를 하겠죠. 물론 이제 이거의 모든 전제는 얼만큼 정교하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의 질문 셋을 만들어 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게 질문지를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물론 퀄리티가 높아질 걸 기대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그 이제 그 PL100 지금 저희 파워 플랫폼 기초 과정에서는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하고요. PL100, 200, 그다음에 400, 600을 지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호로록 해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세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 갖고 해봐도 야 이게 바로 만들어진다고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우리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만 조금만 해주면은 그러면 또 이제 바로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SME, Subject Matter Expert 내지는 현장 전문가겠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메인 전문가예요. 또는 시민 개발자가 이제 바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AI 지식, 머신러닝 지식 이런 게 필요 없어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챗봇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어체 같은 걸로 막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하여튼 요거의 전제는 얼만큼 우리가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질문해주고 답을 받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충분하지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자 뭐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자면 호텔 예약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월 며칠 무슨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무슨 호텔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누르면은 자 그러면은 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짝짝짝. 뭐 그런 데이터를 쫙 받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갖고 자 예약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버튼 누르면은 자 뒷단으로 쫙 넘어가서 거기서 쫙 예약하고 예약 결과를 땅 하고 보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게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뒷단에서 막 처리하는 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걸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뒷단에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경우에 복잡한 액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챗봇과 파워 오토메이트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챗봇도 마찬가지로 그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특정 질문에 뭔가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해요. 특정 질문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 챗봇이 다른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 대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질문자가 뭔가 자꾸 다른 형태로 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뭔가 특정 그 부분에서 뭔가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챗봇의 응답률이라든가 뭔가 자꾸 다른 데 격가지로 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흐름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자꾸 다른 형태로 튄다고 치면은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코딩을 디버깅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어떻게 하고 했을 때 그 챗봇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런 디버깅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이나믹스 365의 커스터마이즈 사이트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쪽이랑 연동을 시키면은 이제 그러면은 바로 이제 또 CRM이랑 연동이 되는 거니까 좀 더 풍부한 그 사용자 경험을 챗봇에다가 제공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토픽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대화가 시작이 될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토픽에 그 챗봇이 해당하는 특정 토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를 정의를 하는 게 이 토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픽은 기본적으로 트리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땅 트리거가 돼서 그 질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로 실제 어떤 문장 형태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어, 키워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몇 가지 단어 조합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트리거가 땅 되면 그 특정 토픽이 딱 트리거가 되면은 이제 그 트리거가 된 그 토픽을 쭉 따라가는 거겠죠. 쭉 따라가서 거기서 어떤 다양한 분기가 막 이루어지고 이런 분기일 땐 이런 방식으로 쫓아가고 이런 분기일 땐 이 방식을 쫓아가고 이런 분기일 땐 다른 식으로 쫓아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토픽은 기본적으로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딱 인스턴스를 그 만드시게 되면은 시스템 토픽이라고 딱 만들어지고 사용자 토픽이 만들어집니다. 시스템 토픽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누구든 그 사용할 수 있게 그냥 항상 디폴트로 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용자 토픽은 약간 샘플 형태로 해서 몇 가지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템플릿 형태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시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적당하게 변형해서 쓰시든가 하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건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클론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쓰시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쓰시든가 하면 돼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지우지 않는 게 좋은 이유는 없기도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튜토리얼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은 새로운 뭔가를 볼 때 이걸 한번 보면 되겠구나. 참고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티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우리 모델 드리븐의 그다음에 그 파워 오토메이트 쪽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엔티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티티랑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 사용자의 의도, 그러니까 어떤 구문이라든가 키워드 같은 것들을 집어넣잖아요. 그 키워드가 집어넣는데 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단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엔티티가.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개체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전화번호 엔티티, 우편번호 엔티티, 뭐 이름 엔티티,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이런 엔티티들을 조합을 해서 이 엔티티가 막 이게 콤비네이션이 막 조합이 되면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요 엔티티만 정리를 또 잘 해놔도 굉장히 좋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엔티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엔티티 플러스 내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엔티티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자주 쓰이는 엔티티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나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엔티티들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업무,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여기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건 우리 비즈니스 업무에 그 특화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커스텀 엔티티, 사용자 엔티티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위해서 따로 생성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없던 거기 때문에 챗봇을 이 엔티티를 바탕으로 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훈련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오늘 안 다루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전체 토픽 안에서 딱 트리거가 되고, 그러면 트리거가 되면은 그거 트리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 입력을 하면 그 의도, 인텐트를 파악을 해서 엔티티를 막 구분 분석을 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그럼 다음 액션 같은 걸 수행하겠죠. 이런 액션을 해라, 저런 액션을 해라 할 수 있겠죠. 그냥 그 대답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 액션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연동을 시켜서 합니다. 챗봇 자체가 하는 건 아니고 챗봇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연동을 시켜서 하는 거죠. 마치 파워 앱에서 뭔가 데이터 입출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파워 앱에서 단순히 데이터 입출력을 제외한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파워 오토메이트에 연동시켜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챗봇도 어떤 복잡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호출시켜서 거기서 연동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들을 거기서 수행을 하고 결과를 이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좀 아까 파워 오토메이트를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잖아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우리가 쓰면 되는데 이때 제약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와 버추얼 에이전트의 인스턴스는 반드시 동일한 환경 안에 존재해야 돼요. 뭐 디폴트면 디폴트, 뭐 어디 다른 환경이면 다른 환경.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동일한 환경 안에 존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는 솔루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솔루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끼리만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파워 오토메이트를 호출하고 싶다면은 같은 환경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줘야 된다는 거, 동일한 솔루션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챗봇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가리켜서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누구든 이 챗봇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든 챗봇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 붙일 수 있을까?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앱이라든가 뭐 아니면 팀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팀즈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데 페이스북의 봇 같은 거 채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페이스북의 뭐 페이지라든가 그룹 같은 데다가 붙여가지고 대신 응대를 해줄 수 있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안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퍼블리싱을 해서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게 우리 팀원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퍼블리싱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은 다 정리가 됐어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을 정리한 거여서 지금 요만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요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 우리 팀들의 어떤 코스트라든가 이런 걸 줄여가는 우리 팀들, SME들 그리고 시민 개발자들을 도와서 바로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되게 그냥 흔히 하는 얘기죠. 그냥 이 정도인데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느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이 화면 이제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부분이 그 챗봇 테스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여기다가 막 입력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이 캔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요 플로우를 따라서 챗봇이 돌아가는 거예요. 챗봇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트랙 비트윈 토픽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평소에는 이게 기본 값으로는 오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온 시켜놓으면은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챗봇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반응을 하고 어디쯤에서 멈춰 있는지가 딱딱 보여요. 탕탕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행 안 하고 지금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디버깅하기 되게 쉽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get started라고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튜토리얼이 잘 돼 있어서 요것만 보고 따라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현재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한국어로도 제공을 해요. 그 UI도 한국어로 제공을 하고 실제로 챗봇도 한국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영어는 완전 이제 GA가 됐지만 한국어는 프리뷰 상태예요. 아직까지 프리뷰 상태라서 내용이 언제든 바뀔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국어로도 챗봇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엔티티들은 일단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커스텀 엔티티를 한국어로 만들어서 써먹을 필요도 있겠죠. 그런 거는 따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막 노드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분기가 이렇게 나와서 요 퀘스천을 받기 위해서 이런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온다. 이런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온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여기서 쫙 분기 나가죠? 여기서 어떻게 앤서를 했냐에 따라서 일로 나가기도 하고 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은 그 챗봇이 질문을 다시 역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챗봇이 어떤 파워 오토메이트를 호출하는 액션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한글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리뷰니까 프리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처음에 파워 개발자 계정은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microsoft.com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사인인 버튼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그 눌러보시면은 그 트라이얼 할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트라이얼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개발자 계정에서는 파워 앱, 파워 오토메이트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파워 BI라든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별도의 트라이얼을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처음에 한 달 되고요. 그 이후로 60일간 더 연장 한 달씩 두 번 더 연장을 해서 총 9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모니터링 했던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답률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우리 이제 챗봇을 좀 더 그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토픽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시스템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리팅, 뭐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거는 always on이죠. 이건 우리가 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게 레슨 1, 2, 3, 4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사용자 토픽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만들어 준 게 있어서 우리는 이걸 갖고 약간 일종의 튜토리얼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새롭게 이게 뉴 토픽 있잖아요. 여기 뉴 토픽을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나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봇 프레임워크라고 있잖아요. 봇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애저의 봇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프리뷰 단계고 요거는 고급 기능이어서 우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엔티티와 프리빌트 엔티티, 커스텀 엔티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액션도 지금 그 말씀드렸죠. 이제 콜린 액션 쪽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말씀드려야 될 게 반드시 같은 데이터버스 인바이러먼트에 들어있어야 된다. 같은 환경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챗봇이랑 그 파워 오토메이트랑 같은 환경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워 오토메이트는 플로우는 반드시 파워 오토메이트의 솔루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 약간 요게 이제 조금 그냥 그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는 솔루션 없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와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솔루션 안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리싱을 해서 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그 권한 같은 것도 이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권한이야 뭐 당연히 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쓸 수가 있겠죠. 로그인을 해서만 그 에이전트를 볼 수 있게 하느냐,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게 하느냐, 로그인 할 때 그 애저 에이드만 하게 하느냐,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셜 계정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난리 체크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베네핏은 뭐냐? 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다.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일반적으로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채팅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맞을까요? 저희가 AI를 뒷단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지 못하지만 사용자의 인텐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AI가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응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쓴다? 더 시간을 덜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걸 다 자동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는 것 같으세요? 제가 찍었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챗봇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라고 돼 있죠. 퍼블리싱 하는가, 출판을 한 이후부터 챗봇을 쓸 수 있나, 토픽인가, 엔티티인가 나와 있어요. 자, 뭘까요? 뭐 이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자, 퍼블리싱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이 챗봇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엔티티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유의미한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챗봇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트리거로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 트리거는 하나의 토픽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픽으로부터 모든 컨버세이션을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챗봇을 퍼블리시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닌 곳은 팀즈, 페이스북, 유튜브 어딜까요? 유튜브겠죠, 유튜브. 저희가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팀즈 얘기 나왔고 페이스북 얘기 나왔는데 유튜브 얘기는 안 나온 거 보니까 유튜브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짠 하고 자 답을 다 했다고 나왔습니다. 아싸.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이잖아요. 챗봇에 대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제 이렇다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걸 갖고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다뤄보는 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미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미나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여기로 넘어왔어요. 오늘 할 거는 위크 6죠? 자, 그래서 방금 제스트님께서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안내를 할 건데 그 구성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빌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가상지능형 에이전트죠. 예, 아까 저희 저스트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챗봇이고요. 챗봇이 여러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구성 내용에 대해서 아까 안내를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고 하면은 아까 그 네 가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토픽스, 대화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여기 첫 번째 뭐 인사말이라든가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의 챗봇 안에서도 여러 개의 토픽스를 다 다루고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 질문자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에 따라서 그 토픽이 그 트리거가 되어서 그 토픽의 첫 번째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트리거 그 문장이 그게 발동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컨버세이셔널 패스라고 해서 대화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드 안에는 질문하기, 액션을 불러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로우를 실행시키기, 그다음에 메시지 보이기, 그리고 아까 주제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의 봇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 종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 5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컨디션이라는 조건절을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노드가 만약에 변수가 1, 2, 3일 경우에 그에 대한 내용을 노드로 다시 생성을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성, 세 번째로 테스트, 그 다음에 게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널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챗봇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화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은 Virtual Agent라고 해서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인데요. 이게 첫 번째 랜딩 페이지고요. 제가 이 URL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URL로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M365 개발자 계정을 갖고 있고 파워 앱스 그 다음에 개발자 계정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따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URL로 들어오셔서 여기 로그인이 있거든요. 로그인 해주시거나 무료 체험하셔도 되는데 로그인을 하셔도 지금 제가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라이얼로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30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을 또 연속해서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또 국가 지역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 평가판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무료 평가판 라이센스가 부여를 받게 되고요. 자, 시작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여기서 라이센스 생성이라는 이 안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로드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환경 로드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맨 처음 여기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요건데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퓨전 봇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퓨전 봇, 그 다음에 언어는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GA로 일반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언어는 원래 잉글리시가 제일 디폴트로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언어도 지금 한국어로도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보기 프리뷰예요. 프리뷰. 그래서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추후에는 금방금방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GA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코리안어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 우리 환경 되게 중요하죠. 환경을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전 디폴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워 앱스 개발자 계정 인바이러먼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들기를 만들게 되면 이게 컨피규레이션 하는데 약 10분에서 15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았거든요. 자,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의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미 봇을 여러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내비게이션 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홈 탭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 테스트 봇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긴 하지만 토픽 제한과 그리고 테스트 봇 그리고 봇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 순차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조금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좀 생소해서 좀 더 어렵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자세히 살펴보기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로 들어가셔서 설명서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픽 만들기와 그 다음에 슬롯 채우기 그리고 본 내에서 직접 로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서 보시고 그다음에 본 비디오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좀 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뭐가 막혔다. 그러면 지원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Q&A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토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봇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환경 설정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봇을 만들게 될 건데 봇을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봇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다 보여요. 여기 환경 보이시죠? 제 환경은 지금 디폴트 환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파워 앱스 개발자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봇이 내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 봇 중에서 이 퓨전 1이라고 해서 이 봇을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한 토픽을 내가 선택을 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이 봇에 대해서 새 봇을 원하시면은 또 추가를 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반 설정에서 environment를 다시 생성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에이전트로 전송을 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실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설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음표에 대해서 도움말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로그인 되어 있는지 테넌트와 어카운트 그리고 내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토픽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토픽을 다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엔티티라든가 또는 내가 설정하고 싶은 엔티티가 있으면은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엔티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대화의 주제에 그 내용을 그 집약적으로 뽑아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URL, 뭐 관심, 뭐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역, 뭐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정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뽑아올 수 있어요. 만약에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서울, 부산, 그다음에 뭐 대구, 대전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다 업데이트를 시켜서 얘가 그 봇이 제대로 정확하게 잘 엔티티를 뽑아낼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세요? 저는 지금 보니까 제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계정 뭐 지원이 뜨면서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됐거든요. 혹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in private 모드라고 해서 이그니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봇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서머리,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활용을 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시간에 따라서 참여를 얼만큼 했는지, 로그인 얼만큼 했는지, 그에 대한 세션 결과,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내용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한번 뭐 취소를 얼만큼 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취소 비율과 그다음에 또 해결률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고요. 이거는 챗봇이 주어진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해결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리고 질문을 그 질문자가 또는 사용자가 얼만큼 질문을 했는가, 질문이 얼만큼 에스컬레이션이 됐는가, 그리고 질문을 취소한 비율, 그리고 그에 대한 참여 비율, 이렇게 해서 다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또 세션 결과별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추후에 나중에 게시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 게시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관리하는 내용도 여기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챗봇을 관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또 채널도 있죠? 채널도 우리 어떠한 채널에 이 봇을 게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보안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 누구와 봇을 공유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봇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웹 채널의 보안에 대해서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도 다 여기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봇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봇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 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트로덕션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올게요. 자, 우리 일단 MS 런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봇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토픽을 정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봇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분석이 들어갈 거래요. 네, 그러면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챗봇을 생성을 해보세요.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이 내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랜딩 페이지 있죠? 여기서 맨 처음에 뭐 로그인 하세요, 아니면 무료 체험하세요 라는 랜딩 페이지가 나왔고요. 제가 로그인 하니까 새로운 봇 만들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요 페이지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봇 이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KR로 설정을 했죠. 프리뷰 모드로. 그리고 environment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컨피규레이션 되는데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맨 처음 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곳에서 새로운 봇을 만들고 그에 대한 그 토픽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새 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서 새 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 봇을 만들어 볼 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봇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 새 봇을 만드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봇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설정 한번 해볼게요. 언어 설정 KR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은 아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워 앱스 디벨롭먼트 계정, 자,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 퓨전 1으로 해서 봇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봇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맨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 보이죠? 테스트봇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토픽 제한, 테스트봇, 봇 게시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토픽 제한이에요. 토픽 제한 해서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딜리트 하는 챗봇도 있는데요. 챗봇을 또 삭제를 하시려면 여기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요.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제너럴 세팅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토픽을 한번 정해 볼게요. 토픽으로 들어가시거나 방금 제가 토픽 버튼을 누른 것처럼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에 들어가셔서 이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용해야 될 이름과 그 다음에 또 디스크립션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트리거 프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문장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시작해야 되는 문장.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꼭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토픽으로 들어왔죠? 그럼 새 토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토픽. 자,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퓨전 개발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퓨전 개발자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그러면 식별 이름도 퓨전 개발자, 자, Q&A, 그 질문이라고 할 거고요. 설명은요, 제가 퓨전 개발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퓨전 개발자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사실 퓨전 개발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거 많았잖아요. 자, 그럼 퓨전 개발자가 무엇인가요? 야, 그래서 추가를 합니다. 이건 트리거 문구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이 토픽이 시작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퓨전 개발자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자, 그쵸? 그쵸? 그리고 퓨전 개발자. 그리고 여기 내에는 퓨전 개발자 스터디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퓨전 개발자 스터디. 이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퓨전 개발자.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퓨전 개발자에 대한 질문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 퓨전 개발자라는 이름, 요거 하나만 나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트리거 문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토픽에 대해서 안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럴한 또는 일반적인 질문, 그냥 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언제 시작했나요? 이러한 질문, 그리고 퓨전 개발자 스터디. 이렇게 해서 키워드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원래 한 100개 정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참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작석 캠퍼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퍼스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맨 첫 번째 트리거 문구가 맨 처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이게 발동이 걸리겠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개발자는 자, 전문 개발자죠. 그러니까 전문, 아이고,
전문 개발자. 이게 보니까 한글이 조금 오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문 개발자와 시민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오타가 나니까 제가 일단은 메모장에다가 쓰고서는 여기다 목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장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전 개발자는 전문 개발자와 시민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자, 2021년 이제 우리가 7월 19일 날 시작했죠? 시작하여 자, PL 900 파워 플랫폼 조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하면 되죠. 퓨전 데브 KR로 들어가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트리거 문구잖아요. 이게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이 메시지 창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해가지고 챗봇한테 물어봐요. 퓨전 개발자가 무엇이니?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무엇이니? 라고 해서 질문을 딱 대면은 저는 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거고요. 그에 대한 여기 노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질문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무엇이 궁금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는 사용자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할지 질문을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 똑같이 받아오면 됩니다. 자, 그럼 퓨전 개발자 스터디. 그럼 퓨전 개발자는 무엇인가요? 자, 개발자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퓨전 개발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그럼 다중 선택 옵션이죠. 이거는 멀티플 초이스라고 해서 우리 객관식처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그럼 여기다가 옵션을 제가 제공을 해볼게요. 자, 우리 퓨전 개발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죠? 퓨전 개발자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우리가 퓨전 개발자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우리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두 개를 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조건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삭제하고 딱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이 1과 같을 때, 조건이 2와 같을 때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변수 1과 변수 2가 있습니다. 변수 1은 무엇이고 변수 2는 무엇일까요? 자, 옵션이죠. 옵션은 퓨전 개발자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질문이 변수로 들어와서 이 질문이 요것과 같을 때라고 하는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 2도 보시면은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변수가 이 질문과 같을 때라는 조건절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단에 그럼 메시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표시. 자, 퓨전 개발자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상의에 대해서 대답을 했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퓨전 개발자는 자, 상단에 보면은 요 질문 한번 다시 붙일게요. 자, 퓨전 개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고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것은 자세한 사항은 퓨전 데브 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거 확인 들어가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또 질문 대답을 여기서 붙여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무엇인가요? 자, 현재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이렇게 시작해서 파워 플랫폼 기초 내에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지금 퓨전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써볼게요. 자,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퓨전 개발자가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와 이 시민 개발자가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앱 그리고 웹 자동화 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역을 다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첫 번째 프로젝트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PL 플랫폼 기초 내용이고 추후에 우리가 중급 내용이죠. 중급 내용으로 PL 100와 그 다음에 200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러 가지 또 노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드를 추가해서 우리가 또 조건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흐름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작업 흐름에 보시면은 흐름 만들기가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름을 만들 때는 일단은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흐름을 먼저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아까 제스틴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똑같아야 되고 솔루션 내에서 미리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끌고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는 작업하진 않을 거예요. 추후에 PL100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메시지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토픽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대화를 끝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노드를 두 개의 조건절로 나누어서 대답을 해준 것처럼 만들어준 프로세스와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에는 다른 토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시작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자, 이렇게 리디렉션, 다시 시작이라는 토픽으로 전환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 대화를 끝내기라고 해서 설문으로 끝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트리거 문구를 만들었고요. 토픽에 대해서 저장을 해줬고, 그 다음 메시지와 그 팔로우 노드를 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저장이라고 있어요. 저장. 해서 꼭 저장을 눌러 주셔야지만 우리가 추후에 테스트할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테스트봇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사실 여기에 있는 테스트봇이 나와야 돼요. 방금 보셨어요? 테스트봇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방금 테스트봇이 이렇게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로 다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테스트봇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자, 토픽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방금 퓨전 개발자에 대해서 제가 만들었죠.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퓨전 개발자를 만들기 전에 토픽을 PL900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리거 문구는 PL900이 쉽나요? 어렵나요? PL900 키워드에 대해서 넣었고, PL900 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에 대해서 트리거 문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되고요. 그래서 작성 캔버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리거 문구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하나 땅 쳐지게 되면 사용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메시지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PL900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질문이 바로 나오게끔 해서요. PL900에 대해서 질문을 골라주세요 라고 제가 사용자한테 제안을 했죠. 그러면은 3개의 조건절로 만들었습니다. 옵션을 하나, 둘, 3개로 만들었고요. 그에 대한 베리어블이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변수가 첫 번째 질문, 자, PL900 시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대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베리어블 변수일 때, 자, PL900 시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에서 세 번째 변수가 PL900 시험 공무원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라고 했을 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끝은 리디렉션, 다른 토픽으로 전환을 하기, 또는 또 다른 질문을 하기 해서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는 에이전트로 해서 대화 끝내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베리어블이, 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자, PL900 시험을 신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질문, 네, 아니요로 다시 구성을 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나 또는 리디렉션으로 해서 대화를 다시 다른 토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토픽이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토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개의 디폴트가 있었고요. 제가 만든 건 2개예요. 퓨전 개발자와 PL900. 그러면은 여기 인사 토픽, 디폴트 토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픽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에 대한 그 노드는 어떻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자동으로 메시지가 생성이 봇이 만들어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토픽에 대해서 제가 트리거 문구를 한번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그냥 트리거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라는 트리거 문구를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용자가 이렇게 넣었을 경우 봇이 어떻게 그러면 반응을 하느냐. 자,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인사말에 대한 토픽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자,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PL900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PL900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900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제가 토픽으로 트리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가 PL900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어디로 들어가죠? 자동으로 이 토픽으로 넘어가겠죠. PL900 토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게 되면은 엔터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됐죠. 자, PL900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보수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토픽한 추적을 딱 열게 되면 이 토픽이 어디서 실행이 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봇을 클릭을 하니까 아, 내가 트리거 문구는 PL900으로 해서 트리거가 들어갔고 이에 대한 메시지로 안내 메시지를 봇이 주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에 대한 질문을 여기다 다시 하게끔 이렇게 나타내 주었고요. 저는 여기서 3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자, 그럼 저는 어떤 질문 선택을 할까요? 자, 시험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99불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 99불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안내, 트리거 문구를 리디렉션이라고 해서 토픽을 또 바꿔줬어요. 자, 왜냐? 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여기 다시 클릭해서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99불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니까 그 토픽이 어디서 쓰였는지 보이게 되고요. 리디렉션, 다시 시작이라는 그 토픽으로 다시 넘어갔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토픽이 무엇이냐? 요거예요. 그럼 요 대화 내용을 클릭하니까 리디렉션 된 토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죠. 다시 시작. 좋아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픽이 이렇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럼 이번 퓨전 개발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퓨전 개발자가 는 무엇인가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토픽이 어디로 넘어가겠죠? 여기 퓨전 개발자 토픽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보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토픽을 추적을 해주네요. 자, 퓨전 개발자는 뭐뭐뭐 땡땡땡 해서 안내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를 클릭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퓨전 개발자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메시지 정해줬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퓨전 개발자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이 바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로 바로 들어갔네요. 자, 앞에 거는 여기서 바로 메시지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퓨전 개발자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갔고요. 리디렉션, 다시 시작이라는 토픽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해서 내용이 바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쳐볼게요. 퓨전 개발자, 퓨전 개발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넣게 되면은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서 메시지 전달해줬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무엇일까요? 퓨전 개발자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무엇인가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질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하기에 딱 나오면서 이거를 트리거 문구를 지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스터디 개발자는 뭐뭐 땡땡땡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답변이 되었나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라고 했을 때는 리디렉션 중에서 확인된 성공으로 넘어갈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확인된 실패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아니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요 클릭하니까 여기 리디렉션이 확인된 실패라는 토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에게 말하기, 다르게 말하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이해가 가셨죠? 먼저 토픽 주제간으로 트리거, 프레이즈라고 해서 트리거 문장을 이렇게 트리거가 발동을 했을 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토픽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러 개, 열 몇 개가 되는 이러한 토픽으로 지정이 되고 그에 대한 노드, 흐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세션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하나의 세션을 끝내고 싶으면 요거를 이렇게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다시 봇을 리프레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트리거 문구를 만들고 그에 대한 대화 내용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보셨고요. 노드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드의 5가지 종류 중에서 5가지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에 대한 종류와 그다음에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픽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토픽을 설정하는 것, 다시 토픽 주제를 변경, 그리고 대화 끝내는 것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브랜치로 해서 조건절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봤죠. 그리고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 노드를 삭제하는 거 아까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요. 자,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봇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적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퍼블리시죠.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버전으로 챗봇을 한번 내용을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셔서 게시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게시를 할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테넌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봇이 어떠한 환경과 그리고 내 봇이 선택된 봇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제 미나진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들어가 있는 요 봇을 퓨전 1 봇을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를 하시겠습니까? 게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게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채널 있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웹, 그 다음에 여기 팀즈, 그 다음에 슬랙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사전 게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최신 컨텐츠가 게시되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게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기 게시를 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자세히 알아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게시를 한 다음에 여기서 게시.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고요. 자, 퍼블리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데모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모 웹사이트가 있어요. 게시를 했으니까 한번 데모 웹사이트로 들어가야 되죠. 게시를 하게 되면은 요 웹사이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요.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테스트 보스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요 세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PL900에 대해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PL900은 무엇입니다. 라고 질문을 또 골라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신청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시험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니까 이렇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하는 챗봇이 이렇게 여기서 웹 게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른 데에다가 붙여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최적화 해가지고 이거를 채널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팀즈 채널이겠죠?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가 그냥 URL로 공유할 것이냐, 또는 요거는 우리가 HTTP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베딩 할 수 있는 이 코드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팀즈로 해서 요거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팀즈로 이렇게 하니까 팀즈를 열기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 팀즈가 열리면서 퓨전 이거 원을 추가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바 있죠? 메뉴바. 메뉴바에서 여기 챗봇이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봇 이름 있죠? 퓨전 1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 대화 트리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안녕하세요에 대한 인사말 그 대화 토픽 트리거가 되면서 이렇게 안내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게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채널로 이동해서 채널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조직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직과 공유를 하려고 하면은 관리자 승인을 위해서 제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관리자가 지금 저스틴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승인을 받고 그에 대한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승인되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은 그 후에 그 전체적으로 그 팀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봇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데모 웹사이트로 해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 아까 보신 것처럼 요거 있죠.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방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데모 웹사이트 보았죠? 자, 모바일 앱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봇 아이디와 테넌트 아이디를 다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인베드 코드로 넣어서 이렇게 자신 모바일 앱에다가 개발자 화면에서 인베드 코드를 넣어주시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결할 때는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API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쪽 모바일 앱 또는 웹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거를 잘 엮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채널마다 또는 사용해야 되는 그 웹 또는 솔루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것도 이렇게 자격증명과 그 다음에 또 페이지 아이디와 액세스 토큰을 다 넣어주셔야 되고 콜백 URL과 토큰 확인까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퍼블리시 할 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스북에 봇을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 추가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은 추가, 게시 및 통합할 때 추가 또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봇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봇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봇을 추가하실 때 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메신저에서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채널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URL을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챗봇을 그럼 게시를 했고 채널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 창으로 들어가셔서 아까 봤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게시한 방법을 다 여기 보셨고, 그리고 우리는 관리의 분석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분석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분석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게 시간 로드 타임이 조금 걸려요. 지금 바로바로 내가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 또는 봇이 얼마큼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은 약 1시간 정도의 딜레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봇을 이용하셔도 지금 빵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0%로 나와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 널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챗봇 당이죠. 하나의 챗봇 안에 몇 개의 토픽이 우리는 몇 개의 토픽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몇 개? 사실 그 딱 지나갔는데요. 사실 1000개예요. 1000개. 여기 1000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토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토픽을 이 봇 안에서 토픽을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디폴트로 생성된 게 12개였고 제가 방금 만든 게 2개였어요. 총 14개죠. 근데 이러한 토픽들을 1000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1000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챗봇을 테스트할 때요, 픽스하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발견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떠한 흐름을 발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트래킹을 하면 되죠. 토픽에 대해서 토픽이 이렇게 트래킹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노드가 오른쪽 화면에서 나와 있게 되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챗봇에 사용되고 있는 이 노드가 아, 여기구나.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것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로 들어와서 아,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맞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챗봇이 세션을 끝낼 때 그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요. 자, 첫 번째가 답입니다. 세션이 100개의 turns라고 해서 100개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 종료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 맞고요.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챗봇을 빌드하는지, 그 다음에 또 빌드하기 위한 그 사전 준비 내용, 그리고 토픽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에 대한 대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태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퍼블리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 8월 30일 오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